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강의해 보겠습니다. 삼춘 간목이고요. 교재에서 16쪽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춘월지목 삼춘 간목 총론. 삼춘, 봄에 삼춘이라는 건 이제 춘절 3개월을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봄의 간목의 총체적인 것을 논하다 이런 뜻이고요. 춘월지목 점유 생장지상 초춘 유 여한 당 이화온난 즉 유 서창지미.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자, 춘월의 목은 점이 점차 점자이거든요. 점점 유 있다. 생장의 상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생장의 상이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춘월의 목은 점차 생겨나고 자라는 모습이 있다. 네, 초춘. 이른 봄에는 유가 이제 오히려 유자이고요. 색임은요. 오히려 유 해도 되고 동사로는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뜻도 되고요. 부사로는 아직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원숭이 유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아직 여전히 이렇게 해석을 부사로 하였습니다. 이른 봄에는 아직 유 있다. 여한인데요. 여자는 남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가 한을 꾸민다고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한기, 남은 한기. 이른 봄에는 아직 있다. 남아있는 한기가 있으니 당, 마땅당자이거든요. 이게 마땅당이라고 해서 마땅하다 또는 적당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이 당자가 조동사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는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저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봄에는 아직 남아있는 한기가 있으니 마땅히 이가 뭐뭐로 라고 해석을 하고요. 화로써 써 안 해도 되고요. 화로 온하고 난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즉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즉은 앞에 하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마땅히 화로써 온난하게 하면 유 있다. 유가 있는데 서창에 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화로 온난하게 해주면 서창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럼 이제 서자는 펼서자이고요. 창자도 펼칠 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자는 펼치다라는 뜻과 함께 뭐 우아하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자도 펼창입니다. 그러니까 펼쳐나가는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펼쳐나가는, 피어나고 펼쳐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수다, 변극, 유, 손, 정신. 여기까지 끊어서 할게요. 네. 수가 많으면 춘절의 목이 변하여 상극을 합니다. 그래서 수다, 변극, 수가 많으면 변하여 상극을 하고 유, 있다. 유, 손하면 손하는 것이 있다. 정신이 손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정신을 손상함이 있다. 이럴 때 유가 뭐뭐함이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수가 많으면 변하여 상극하고 정신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중견생왕, 필, 용경금, 착착, 가성, 동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은 거듭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거듭하여 보면, 생이나 왕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거듭하여 생왕을 만나면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생과 왕은 그냥 여러분 12분성으로 생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생은 해고요.
왕은 묘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냥 생왕이라는 거의 의미가 이제 수생목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은 춘절에 간목이 또 다른 비겁이 있으면 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요. 거듭하여 생과 왕을 만나면 필 반드시 경금을 써서 그쵸? 필, 용, 경금 여기까지 반드시 경금을 써서 착입니다. 그러면 이 착이요 처음 거의 착은 깎을 착, 두 번째 거의 착은 뚫을 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깎을 착에 깎다라는 뜻과 함께 깎을 착하고도 이제 배다, 뭐 어떤 것을 새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착자도 뚫을 착, 근데 이것도 또 구멍족, 새길조 이렇게 해서 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경금을 써서 경금을 사용하여 이거를 이제 나무에 뚫고 뭐 이런 거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깎고 뚫고 다듬어야 성 할 수 있다입니다. 성 이룰 수 있다. 동양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동양에 대해서 이제 밑에 각주를 달았는데요. 동양이라는 게 아주 뭐 대들보가 크게 쓸만한 나무이고요. 그거가 이제 간목이 춘절에 경금이 튼튼해서 잘 깎으면 나중에 큰 인물,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을 써서 깎고 뚫고 다듬으면 이룰 수 있다. 동양을 이룰 수 있다. 춘말 양장 수갈 자수자부 즉 화, 번, 엽무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말 그러니까 봄의 끝에는 늦은 봄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늦은 봄에는 양기가 이게 장자가 씩씩할 장자입니다. 씩씩할 장 그러니까 씩씩하다, 튼튼하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늦은 봄에는 양의 기운이 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양이 왕성해져서 수가 말을 갈자입니다. 수가 마르니 자라는 것이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돕다도 되고 빌려 쓰다라는 뜻도 되고 차용하다 또는 뭐 의지하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를 도와서 자부라는 것이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물자자라는 뜻인데 재물자의 뜻 말고도 동사로는 이게 뜻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 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도와 나무를 도와주면 돕고 의지하게 해주면 그냥 수를 도와 나무를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즉이라는 건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요. 늦은 봄에는 양의 기운이 왕성하고 수가 마른다. 수를 도와 목을 도와주면 돋아주면 적셔 도와주면 꽃화죠. 꽃이 무성하고 꽃이 번은요 여러분 번성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많을 번자니까 많다 이런 뜻도 되고요. 무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번성하고 꽃이 많이 피어나고 그다음에 잎이 무성하다. 네, 그러면 늦은 봄에는 양이 왕성하고 수가 마르니 수를 도와서 꽃을 나무를 적셔서 도와주면 그러면 꽃이 피어나고 잎이 무성하다. 다음이요. 초춘무화 증지이수 즉 음롱기약 근, 손, 지, 고입니다. 그 다음 할게요. 이제 초춘 이른 봄에 무화 화가 없고 이른 봄에 화가 없고 증지라는 거 지는 이제 여기서는 의란 뜻이 아니고 대명사이거든요. 그럼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 화가 없고 이것을 더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없는 상황을 더하면 뭘로써? 수로 이것을 더하면 그러면 수가 굉장히 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습해지고 롱해지잖아요. 다시요. 이른 봄에 화가 없고 이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수로서 이를 더하면, 그죠? 더하면 음이 농이 짙을 농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농, 기, 야기, 주동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 서술어 해석하면 되는데요. 음이 짙어지고 기운은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냥 음농이라는 걸 우리가 명리에서 말하는 건 음습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자는요 짙다, 두텁다, 많다, 무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화가 없고 수로서 이를 더하면 음이 짙어지고 기가 약해지니 근 뿌리는 손상이 되고 가지는 넘겨서요. 가지는 마른다. 가지는 마르니 이죠. 불능 화수. 불능은 할 수 없다입니다. 화는요. 꽃화자도 되고요. 이게 빛나다, 찬란하다, 화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손상되고 가지가 마르니까 화려하고 빼어날 숫자인데요. 빼어나다, 아름답다,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손상되고 가지가 마르니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춘말, 실수, 증지이화즉, 양기, 태성, 조갈, 상가, 지역, 근고, 역, 불화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춘말이니까 늦은 봄에 수를 잃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잃을 숫자인데요. 잃다, 놓치다, 실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늦은 봄에 수가 없고 화로서 이를 더하면이죠. 그러면은 수가 없는데 화가 또 이 상황을 더해주니까 수걸이고 화가 엄청 많다, 화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늦은 봄에 수가 없고 화로서 이를 더하면 양기가 태성, 양기가 지나치게 왕성해서 양기가 지나치게 성해서 조갈 상가, 조는 건조함이고요. 갈은 메마름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조함과 메마름이 서로 더해지니 지엽 건고, 가지와 잎이 마를 건 시들고입니다. 가지와 잎이 마르고 시들어. 역 또한 불화수, 또한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시이 수화이물, 요 득시 상제 위미. 시이는 수거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와 화 두 가지가 이 물이 요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요득을 그냥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 요가 뭐뭐 해야 한다. 득시를 해석을 같이 하면요. 득이 얻다. 그죠? 얻을 득자잖아요. 그래서 얻을 득이란 뜻도 있고 이 득자가 맞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맞게, 때에 적당하게, 상제, 서로 건널 제자죠. 여러분 이 건널 제자라는 제자가 강을 건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게 돕다, 구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제를 서로 조화를 이루다. 네, 제가 항상 배운 거는 수화 기제라는 거, 이 기자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 두 가지가 해야 한다. 때에 적당하게, 때에 맞게, 또는 여러분 때를 얻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때에 맞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위미, 아름다움이 된다. 이렇게 위미에서 아름다움이 된다 해도 되고요. 위미가 그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수와 화 두 가지가
때에 맞게 서로 도와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끄고요. 봄의 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춘절의 목은 계속 반복이니까요. 춘절의 목은 아직은 추운 기운이 남아있어요. 아직 추운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화로 조우를 해야 됩니다. 병화가 또는 사화 이렇게 병화로 조우를 해야 때를 알고 적극적으로 시절에 맞게 튼튼하게 준비하고 자라서 아름답고 튼튼한 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가 있어야 당연히 이제 수생목을 받죠. 그래서 수는 뿌리에 작용을 하죠. 뿌리에 작용을 하니까 이 수가 뿌리에 작용을 해서 인간의 정신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에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그런 것, 미래 준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춘절의 목이 수나 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체용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체와 용이 하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춘절의 목이 수가 너무 지나치면 수가 부족한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춘절의 목이 수가 지나치면 물이 넘쳐나서 목이 표류합니다. 그러면 수가 지나치면 목이 표류해서 정신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럼 정신에 손상이 생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판단력이 부족해져서 진로적성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가 너무 왕하면 반드시 토로 견제를 해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 진로적성의 갈등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 춘절에 화가 너무 지나치면 계속 이제 활동하러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을, 깊이 있는 실력을, 부가가치 높은 실력을 준비하지 않고 성급하게 빨리 활동하러 나가야겠다, 돈 벌러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력 부족, 준비 부족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춘절의 목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목이 과다하면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으로 이를 제해 주어야지. 금으로 목을 제한다는 것은 자제한다는 거거든요.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공부하고 이렇게 목이 왕하면 금이 목을 제해 주어야 고통을 감내하고 자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절의 목은 반드시 수화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삼춘간목 총론을 설명하였습니다.